뇌종경 수필법문 제3 수행품 1-41 수행품 18장 정당한 일 하는 사람과 부당한 길 밟는 자. 선생주 모든 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군이 일심을 구하는데 번거하고 편안한 원인을 아느냐. 제인 여쭙기를 자상히 알지 못하오니 밝으신 법으로서 깨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하거늘 선생주 답하여 가라사대 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다. 매사를 정당하게 행하고 부당하게 행하는 데에 매였나니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는 바에 거북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자체에 있어서는 행할수록 무장 너그럽고 편안하여 탕탕한 대로가 열리는 것이며 부당한 길을 밟는 자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보는 바에 편안하고 쉬울 것 같지만은 행하는 자 자체에 있어서는 갈수록 복잡하고 험난한 사경이 당해와서 그 전도를 막나니 제군은 마땅히 온전한 정신으로 자상히 조사해 볼지어다. 항상 제군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끓이고 태우는 것이 정당한 일이 들어서 하는가 부정당한 일이 들어서 그러하는가. 나의 생각에는 아마도 부당한 일이 들어서 그러할 듯하니 그 부당한 발언을 제하고 부당한 행동을 끊으면 그 정신은 항상 청정하며 항상 편안하며 항상 밝으리라 하시더라. 월말통신 10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42 수행품 19장 동정간 안심하는 방법. 이 순순히 선생님을 배우니 선생이 물으시되 자네는 그간 집에서 공부를 어떠한 대종으로 하여 가는가. 나의 앞에서 말하여 보라 하시니 순순 대활 저의 마음을 평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함으로써 주장하옵나이다. 선생 평화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로 하면 어찌하면 가져지느냐. 순순 능히 대답지 못하거늘 선생 내가 장차 안심하는 필요한 방법을 일러줄 터이니 자상히 들어보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대범 사람이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으니 그 동정 두 때에 순서를 잃지 아니하고 동하는 경계를 당하면 취사를 앞에 하고 이를 뒤에 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보아서 당시 형편과 원흉 대도에 합하는 일은 취하여 행하고 합하지 아니할 일은 행하지 아니하여 번뇌의 근원을 없앨 것이요. 정하는 경계를 당하면 정신을 온전하게 하여 문목도 연구하며 앞에 당할 일을 예산도 하나니 동할 때의 공부는 정할 때의 예선에 있고 정할 때의 공부는 동할 때의 처리에 있나니 만일 그러한 방법을 알지 못하여 동할 때에는 온갖 망령된 생각과 망령된 행동으로서 모든 번뇌를 지어내다가 정할 때를 당하보면 써 이르되 공부한다 하고 혹은 묵상도 하며 혹은 연구도 하여 안심되기를 구하나 결단코 안심되지 못할 줄로 나는 아노라. 또는 일 없을 때에는 정신을 산란하게 가져서 아무 예산 없이 있다가 이를 만나면 문득 어찌할 바를 모르고 되는 대로 행하나니 그 가운데에서 어찌 마땅한 것을 얻으리요. 그런 고로 자네들에게 이르나니 안심되지 아니함을 근심치 말고 동정간 공부를 놓지 아니하여 모든 번뇌의 근원을 알아서 끊으면 청정한 본성이 권성되리라 하시더라. 수필 법설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1은 수행품 18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일심 공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일심 공부라는 것은 안으로 마음의 힘을 얻는 공부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는 공도편 55장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즉 이것을 수양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심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매사를 정당하게 행하고 부정당하게 행하는 데에 매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심 공부는 수양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행하고 부당하게 행하는 데에 있다. 이것을 보면 취사학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심 공부에 취사학 공부의 방법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한 일이라는 것은 사리에도 맞고 그리고 도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당한 일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일 것입니다. 정당한 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느리고 귀찮고 할 것 같지만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떳떳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당한 일, 즉 비법으로 하면은 빠르고 쉽게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고 비난을 받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수양도 실제로는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은 바로 번뇌가 끓기 때문입니다. 그 번뇌의 원인을 바로 부정당한 행위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해야 하고 부당한 행동을 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시선의 강령에서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하신 말씀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심 공부에 대해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사막병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2는 수행품 19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순순 선지님은 구인 제자 중 한 분이십니다. 법호는 이산이시며 법인성사 이후에 전무 출신을 하지 않으시고 제가 교도로 계셨던 분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사님에게 제가인으로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공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수행품 19장에서는 1-42의 내용을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를 정정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행품 9장에 있는 내정정과 외정정 법문과 연결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정의 공부를 수행품 19장에서는 정정을 얻는 법으로 동할 때를 외정정, 정할 때를 내정정으로 그렇게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정정인 동할 때 공부는 대의를 세우고 그리고 취사를 먼저 해서 본래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정정에는 정할 때, 즉 일이 없을 때에는 일심 공부로 정신을 온전하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수행품 18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무시선의 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정정과 외정정이 서로 도움이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처럼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 공부인에게 일분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는 공부다. 그래서 내정정과 외정정이 서로 근본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제자에게 동정이려의 공부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공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출가나 제가에게 다 필요한 공부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삼학 공부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